막 깨어났을 때 남편의 음모를 엿듣게 되었죠. 저는 복수를 계획하기 위해 의식이 없는 척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새하얀 병실 안에서 수미는 통나무처럼 가만히 누워 있었지만 심장 속에서는 격렬한 고동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내연녀와 속삭이는 말들과 유언장에 대한 음모를 엿들은 후 저는 그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음을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지난 10년간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했던 바로 그 남자의 손에 이 지경까지 내몰린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저는 눈을 뜨고 모든 것을 밝혀 그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제가 입원한 지 7일째 되던 날 서울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병실 문이 살며시 열리더니 지훈 선배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흰 가운을 입고 있었지만 저는 그 걸음걸이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10년 전의 지훈 선배였습니다. 그는 의자를 끌어와 침대 옆에 앉아 손에는 펜과 작은 수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가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치 속삭이듯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수민아, 내 말이 들리면 손가락을 움직여봐. 한 번은 응, 두 번은 아니야. 저는 온 힘을 다해 손가락에 집중했고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의 감격에 찬 거친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네가 아직 여기 있구나.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수많은 오해와 억울함 속에서 이제 그가 제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아봐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훈 선배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와서 조용히 제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제게 여러 수치들과 희망에 대해 그리고 제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저는 작은 손가락 움직임으로 화답했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우리만의 언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가 막 떠난 후 민준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똑똑히 들었습니다. 내일 변호사와 회의를 할 겁니다. 제 아내가 깨어나지 못하면 제가 서류에 서명할 대리권을 갖게 됩니다. 미리 준비해 두세요. 저는 속으로 몸서리쳤고 내가 다 듣고 있다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이 몸은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몸을 숙여 제 머리를 쓰다듬는 척하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바로 그때 김 간호사님의 슬리퍼 소리가 복도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녀가 들어와 민준을 보고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민준은 황급히 서류 뭉치를 가방에 숨기고 급한 일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가 떠난 후 김 간호사님은 한참 동안 조용히 서서 무언가 생각하는 듯 저를 바라보더니 마치 자기 자신도 듣기 두려운 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민 씨, 제가 이 일을 20년 동안 했어요. 환자 남편이 아내 상태는 안 묻고 보험금만 묻는 경우는 처음 봐서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지켜볼게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 날 지훈 선배가 다시 왔을 때 김 간호사님이 그를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저는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어제 그 사람이 보험사에 전화하는 걸 봤어요. 10억 원에 대해 묻더니 사고 직전에 5억 원짜리를 추가로 들었다고 하더군요. 불안해서 의사 선생님께 알려드려요. 지훈 선배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당분간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제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 사고는 우연이 아니라 잘 짜인 연극이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남편은 돈과 권력 때문에 살인자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날 밤 모든 것이 잠잠해졌을 때 지훈 선배는 제 곁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제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수민아, 내 말이 들리면 한번 움직여. 사고 당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 저는 힘겹게 손가락을 한번 움직였습니다. 그는 숨을 크게 내쉬며 눈을 빛냈습니다. 좋아. 우리가 증거를 찾을 거야.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네가 회복하는 거야. 내가 도울게. 저는 다시 한번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심이 섰습니다. 저는 저 자신뿐만 아니라 평생 제게 정직함을 가르치신 아버지, 강 회장님을 위해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그 배신자의 가면을 벗겨버릴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찾아오셨습니다. 강 회장님은 백발이 더 늘었고 눈빛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민아, 내 딸아, 힘을 내렴. 아빠는 네가 돌아올 거라고 믿는다. 저는 온 힘을 다해 떨리는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아버지는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환각이었나 보구나. 저는 울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후 지훈 선배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저를 살핀 후 미소 지었습니다. 수민아, 좋아지고 있어. 오늘 반응이 더 뚜렷해졌어. 약속할게. 머지않아 손 전체를 움직일 수 있을 거야. 제 마음속에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무력한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게는 동맹이 있었고 증인이 있었으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계속 숨을 쉬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저는 눈을 감고 마치 전투의 시작을 알리는 격렬한 북소리처럼 규칙적으로 울리는 삑삑 기계음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 수미는 차가운 침대 위에 여전히 미동 없이 누워 있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지나가는 간호사의 발소리부터 들를 때마다 들려오는 민준의 익숙한 한숨소리까지 모든 것을 듣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그의 등장은 더 이상 남편의 위로가 아닌 위험의 냄새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은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문이 살며시 열리고 복도의 노란 불빛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그의 그림자를 바닥에 길게 드리웠습니다. 저는 가만히 누워 있었지만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는 가방을 의자에 내려놓고 마치 사업 이야기를 하듯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리야, 걱정 마. 며칠만 더 있으면 돼. 의사도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하더군. 이 기계가 삑삑거리는 건 시간을 조금 더 끄는 것뿐이야. 서류 처리가 끝나면 모든 건 우리 차지가 될 거야. 그는 전화를 하고 있었고 유리라는 여자의 목소리가 조급함에 가득 차 새어나왔습니다. 더는 못 기다리겠어. 오빠, 서둘러야 해. 이렇게 몰래 만나는 거 지긋지긋해. 민준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알아. 하지만 자연스러워야지. 수민이가 사라지면 모든 게 완벽해질 거야. 날 믿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장에서 평생 저를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던 남자가 이제 병상 바로 옆에 서서 내연녀와 편하게 합치기 위해 제 죽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리를 지르고 그 위선적인 얼굴에 따귀를 날리고 싶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베개 위로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민준이 떠나자 병실은 정적에 휩싸였고 오직 심장 박동 모니터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 심장 박동이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제 생존은 단순히 개인적인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저 잔인한 자를 폭로하기 위해 일어서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 선배가 들어와 제 옆에 앉아 따뜻한 손을 제 손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밝고 단호했습니다. 수민아, 어제 김 간호사님한테 민준이가 보험사에 전화한 이야기를 들었어. 네가 다 들었을 거라 생각해. 너의 협조가 필요해. 만약 내 의식이 정말 남아있다면 신호를 보내줘. 저는 힘을 모았고 손가락이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지훈 선배는 제 손을 꽉 잡았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거렸습니다. 믿었어. 네가 아직 여기 있었구나. 여전히 싸우고 있었어. 두려워하지 마. 우리 한 걸음씩 나아가자. 그는 펜과 종이를 꺼내 우리의 암호를 기록했습니다. 한 번은 응, 두 번은 아니. 그날부터 그는 매일 간단한 질문으로 제 반응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곤해? 저는 2번 움직였습니다. 내 말 들려?
한 번, 질문과 대답 하나하나가 저를 다시 세상으로 이끌어주는 작은 다리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아버지가 다시 오셨습니다. 강 회장님은 여전히 낡은 회색 정장을 입고 계셨고 머리는 더 희끗희끗해졌으며 눈은 퀭했습니다. 그는 제 옆에 앉아 오랫동안 제 손을 잡고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민아, 넌 아빠의 자랑이야. 강해져야 한다. 아빠는 네가 깨어날 거라고 믿어. 저는 온 힘을 다해 움직이려 했고 손가락이 떨리며 살짝 움직였습니다. 아버지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방금 움직인 것 같은데 맞지? 그는 급히 간호사를 불렀지만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저는 기력이 다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두가 떠난 후 지훈 선배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네가 방금 노력한 거 알아. 아주 빠르게 좋아지고 있어. 이대로 가면 곧 회복될 거야. 하지만 이건 비밀로 해야 해. 민준이가 절대 알게 해서는 안 돼. 알겠지? 저는 손가락을 한번 떨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부터 민준이 오지 않는 것이 확실한 오후마다 지훈 선배는 몇 시간씩 끈기 있게 저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는 제 팔다리를 마사지하고 관절을 늘려주며 마치 멀쩡한 사람에게 하듯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그의 목소리에 담긴 한 글자 한 글자, 심장 박동 하나하나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는 먼 약속을 하지 않았고 단지 오늘은 조금만 더 움직이면 충분해. 내일은 더 나아질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날은 아파서 소리 없이 울기도 했습니다. 지훈 선배는 심박수를 보고 알아채고는 즉시 멈춰 제 이마의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견뎌야 해. 이 방법만이 근육이 위축되는 걸 막을 수 있어. 그의 눈에는 결심과 안타까움이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의사로서뿐만 아니라 제게 미완의 사랑을 빚진 사람으로서 제 목까지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저는 김 간호사님이 복도 밖에서 다른 간호사와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남편이라는 사람, 아내 걱정하는 사람 같지가 않아. 온통 보험이랑 서류 얘기뿐이야.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이런 일은 재벌가와 엮이면 쉽지 않아요. 그래도 솔직히 이렇게 젊은 수민 씨가 저렇게 누워있는 걸 보니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아프면서도 따뜻해졌습니다. 낯선 사람들이지만 부당함을 알아챌 만큼 선량한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다음 날 지훈 선배는 평소보다 일찍 왔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수민아, 오늘 다른 방법을 시도해볼게. 내 말이 들리면 오른손에 집중해봐. 내가 만지면 아주 조금이라도 오므리려고 노력해봐. 그는 제 손을 잡고 기다렸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했고 온몸이 긴장하며 마치 전류가 팔을 타고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 손가락이 살짝 오므라들었고 그는 벌떡 일어나 눈을 반짝였습니다. 됐어. 네가 해냈어. 그는 밖에서 누가 들을까봐 황급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는 몸을 숙여 속삭였습니다. 첫걸음을 이겼어. 이대로 가면 곧 정말로 움직일 수 있게 될 거야. 날 믿어. 사고 이후 처음으로 제 안에 강렬한 믿음이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단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준과 유리가 그들의 더러운 계획을 이루도록 절대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 들렀습니다. 그는 침대 옆에 앉아 지친 척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몸을 숙였을 때 저는 그의 속삭임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수민아, 날 사랑한다면 그냥 가. 더 이상 애쓰지 마. 나도 좀 편해지게 해줘.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심장을 베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눈물 대신 제 마음속에 맹렬한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당신 뜻대로 죽지 않겠어. 나는 살아서 당신이 대가를 치르는 날을 목격할 거야. 병실의 어둠 속에서 저는 언젠가 눈을 뜨고 당신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하리라 스스로에게 맹세했습니다. 다 들었어. 다 알고 있어. 사고가 난 지
10일째. 저수민의 몸은 여전히 병상에 미동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달라졌습니다. 처음 며칠 밤처럼 절망하지도 않았고 더 이상 어둠 앞에서 떨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고르게 숨 쉬는 법을,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첫사랑이었고 이제는 헌신적인 의사가 된 지훈 선배가 있었고 경험 많고 인정 많은 김 간호사님이 있었으며 딸에 대한 믿음을 결코 잃지 않는 아버지 강 회장님이 계셨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저를 이 세상에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날 아침 지훈 선배는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는 깃이 다른 흰 가운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강한 믿음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제 손을 자신의 손바닥에 올려놓고 마치 제게 불을 지피는 듯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민아, 오늘 더 중요한 걸 시도해보고 싶어. 암호에 정말 익숙해졌다면 팔에 힘을 모아서 손목을 살짝 들어 올려봐. 아주 조금이라도. 그러면 내가 알 수 있을 거야.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똑똑히 들었고 심장이 전투의 북처럼 세차게 뛰었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마치 꽃가지를 잡고 테이블에서 들어 올리는 상상을 했습니다. 제 손목이 떨리더니 아주 미세하게, 육안으로는 거의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살짝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지훈 선배는 즉시 제 손을 꽉 잡았고 그의 목소리는 메어 있었습니다. 그래. 해냈어, 수민아. 저는 울고 싶었고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모든 것은 그저 촉촉해진 눈가에 머물렀습니다. 제게 그 순간은 마치 다시 태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 갇혀있던 사람이 마침내 작은 빗줄기를 찾아낸 것입니다. 하지만 지훈 선배는 금세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그는 제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비밀로 해야 해. 민준이가 알게 되면 그가 막으려 하거나 널 해치려 할 거야. 네가 이걸 이해하고 있다는 거 알아. 저는 손가락을 한 번 떨었습니다. 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점심시간, 김 간호사님이 침대 시트를 갈러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한숨을 쉬더니 마치 속마음을 털어놓듯 말했습니다. 수민 씨, 남편분이 참 이상해요. 어제 제가 지나가다 들었는데 보험금에 대해 전화 통화를 하더군요. 심지어 상대방에게 새 아파트명에 이전 서류를 준비하라고까지 했어요. 제 말이 들리면 신호 좀 보내줘요. 저는 힘을 모아 손가락을 살짝 떨었습니다. 김 간호사님은 입을 벌렸다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제 짐작이 맞았군요. 걱정 마세요. 제가 지훈 선생님과 협력해서 당신을 지켜드릴게요.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은밀한 싸움에서 저는 진정한 동맹을 얻었습니다. 오후에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그는 지친 모습으로 들어와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옆에 앉아 마치 모든 힘을 전해주려는 듯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민아, 내 딸아, 아빠는 네가 듣고 있다는 걸 안다. 의사들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해도 아빠는 믿어. 포기하면 안 돼. 알았지? 저는 평소보다 더 힘껏 손가락을 떨었습니다. 아버지는 깜짝 놀라 자세히 보더니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간호사를 불렀지만 그들은 그저 고개를 저으며 자연적인 반사작용일 겁니다. 회장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섰고 그의 눈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내 딸을 믿어. 너 아빠 말 들었지? 그렇지? 저는 다시 한번 떨었고 그의 눈물이 제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부성애가 가장 신성한 끈이라는 것을 분명히 느꼈고 그것이 바로 제가 살아야 할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날 밤 모든 것이 잠잠해졌을 때 저는 민준이 돌아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곧장 들어와 의자를 끌어다 앉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도록 평온했습니다. 수민아, 그거 알아. 네가 일찍 가면 모두가 편해질 거야. 나도 이렇게 힘들게 돌보지 않아도 되고 편히 잠들어. 그게 모두를 위한 길이야.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심장이 세차게 뛰었고 기계음이 더 빨라졌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어보고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 기계 또 리듬이 엉망이네. 얼마 못 버티겠군.
그는 마치 헌신적인 남편처럼 일어나 제 이불을 고쳐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입에서 방금 나온 악독한 말 한마디 한마디를 똑똑히 들었고 제 심장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 내 소원대로 죽지 않겠어. 다음 날 아침 지훈 선배가 수치를 확인하고는 측정기를 보며 살짝 웃었습니다. 수민아, 어젯밤에 반응이 강했구나. 내 심박수를 읽었어. 걱정 마. 내가 계속 지켜볼게. 그는 따뜻한 손을 제 손 위에 올려놓았고 그의 눈빛은 맹세처럼 단호했습니다. 저는 살짝 한번 떠는 것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더 규칙적으로 훈련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 그 다음엔 손목, 그리고 눈. 지훈 선배가 말했습니다. 힘들겠지만 내가 세는 박자에 맞춰 눈을 깜빡여봐. 저는 힘을 모았고 눈꺼풀은 돌처럼 무거웠지만 마침내 한번 살짝 깜빡일 수 있었습니다. 그는 환한 미소를 지었고 그의 눈은 빛으로 촉촉했습니다. 잘했어, 수민아. 네가 정말로 돌아오고 있어. 훈련이 끝날 때마다 저는 녹초가 되었지만 마음속에는 더 큰 믿음이 밝아졌습니다. 저는 회복의 길이 아직 멀고 험난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있게 되면 아버지와 지훈 선배, 그리고 김 간호사님께 모든 진실을 알릴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저는 민준과 유리가 그들의 계획을 쉽게 이루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살아서 눈을 뜨고 모든 것을 말할 것입니다. 병실의 어둠 속에서 삑삑 하는 기계음이 문득 다르게 들렸습니다. 더 이상 단조롭고 무미건조한 소리가 아니라 큰 전투를 준비하는 심장의 격렬한 북소리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돌아오는 날 당신은 진실 앞에 무릎 꿇게 될 거야. 그 후 며칠 동안 저 수미는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는 상태로 살았습니다. 몸은 여전히 쇠사슬에 묶인 듯 무거웠지만 손가락 하나하나, 눈꺼풀 하나하나가 제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어두운 방에 처음으로 빛이 들어오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침에 지훈 선배가 평소처럼 일찍 왔습니다. 그는 수첩을 들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매일 저의 반응을 기록한 글씨가 빽빽했습니다. 그는 침대 가까이 의자를 놓고 제 손을 잡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수민아, 오늘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볼 거야. 잘 들어. 동의하면 눈을 한 번 깜빡이고 동의하지 않으면 2번 깜빡여. 이게 우리만의 비밀 언어가 될 거야. 저는 집중하려고 애썼고 눈꺼풀은 납처럼 무거웠지만 마침내 한 번 깜빡일 수 있었습니다. 지훈 선배는 살짝 미소 지었고 그의 눈은 마치 보물을 찾은 아이처럼 기쁨으로 빛났습니다. 아주 좋아. 그럼 이제부터 너와 나는 눈으로 대화하는 거야. 우리는 간단한 문장으로 시작했습니다. 피곤해. 저는 2번 깜빡였습니다. 나를 믿어? 저는 한 번 깜빡였습니다. 단 몇 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정말로 말을 하고 누군가 들어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느낌은 마치 악몽에서 깨어나 현실에서 친숙한 목소리를 들은 사람처럼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리고 김 간호사님이 소금물 병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지훈 선배가 제 얼굴 가까이 몸을 숙이고 있는 것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짐작이 틀리지 않았네요. 수민 씨, 정신이 돌아왔군요. 지훈 선생님이 애써주셔서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지훈 선배는 펜을 내려놓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 간호사님, 이건 생사가 걸린 비밀입니다. 만약 민준 씨가 알게 되면 수민 씨가 위험해질 겁니다. 비밀을 지켜주세요. 김 간호사님은 한숨을 쉬며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당신 편이에요. 그 남편 정상이 아니라는 거 저도 알아요. 아내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저러지 않죠. 보험금만 노리는 걸 보면 속이 시커먼 사람이에요. 제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저는 제가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가 알도록 힘껏 한 번 깜빡였습니다. 김 간호사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알겠어요, 수민 씨. 오후에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강 회장님은 여전히 엄숙한 표정을 짓고 계셨지만
눈에는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침대 옆에 앉아 제 손을 잡고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민아, 넌 내 유일한 핏줄이야. 아빠를 버리고 갈 거라고 믿지 않는다. 아주 작은 신호라도 좋으니 아빠에게 보여다오. 저는 힘을 모아 눈을 한번 깜빡였고 아버지는 멈칫했습니다. 그의 늙은 손이 떨렸습니다. 너 정말 아빠 말을 듣고 있는 거니? 저는 다시 한번 깜빡였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와 제 손등 위로 뜨겁게 떨어졌습니다. 그는 지훈 선배를 돌아보며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딸이 들어요. 제 말을 듣고 있어요. 지훈 선배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다른 사람, 특히 민준 씨에게는 비밀로 해주십시오. 아버지는 미간을 찌푸렸고 그의 눈에는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걱정 마라. 아빠가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하게 할게. 바로 그날 저녁 민준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단정하게 차려입고 향수 냄새를 진하게 풍겼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저를 보더니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수민아, 너도 많이 지쳤겠다. 네가 가면 내가 모든 걸 잘 처리하고 사람들이 널 아름답게 기억하게 해줄게. 이렇게 계속 끄는 건 너도 힘들고 나도 쉽지 않아. 제 심장이 세차게 뛰었고 기계음이 더 빨라졌습니다. 저는 배신자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저 계속 눈을 깜빡이며 메시지를 보내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정장 재킷의 먼지를 털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변호사를 만나서 몇 가지 서류에 서명해야 해. 네가 깨어나지 못하면 내가 널 대신해서 결정하게 될 거야. 이해하지? 그는 씁쓸하게 웃고는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고 제 안에는 활활 타오르는 분노의 불길만 남았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지자 김 간호사님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와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그 사람이 변호사와 유언장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보험금 얘기도요. 힘내셔야 해요. 수민 씨. 빨리 회복해서 스스로를 구해야 해요. 저는 한 번 깜빡였습니다. 김 간호사님은 제 이마에 손을 얹었고 그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제가 간호사 생활 20년 하면서 이렇게 끔찍한 일은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와 지훈 선생님이 당신 편에 설 거예요. 다음 날 지훈 선배는 새로운 도전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수민아, 눈을 3번 연속으로 깜빡여봐. 만약 성공하면 그게 긴급 신호가 될 거야. 중요한 할 말이 있다는 걸 내게 알려줘. 저는 온 힘을 다해 집중했고 3번 빠르게 깜빡였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수첩에 적었습니다. 긴급 신호, 3번 깜빡이기. 바로 그날 오후 저는 그 신호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지훈 선배가 내게 알리고 싶은 게 있어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연속으로 3번 깜빡였습니다. 그는 가까이 다가와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이에 대해 말하고 싶은 거지? 저는 한 번 깜빡였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음모가 있는 거야? 한 번, 다른 사람이 연루됐어? 한 번, 유리라는 여자야. 다시 한 번. 지훈 선배는 제 손을 꽉 잡았고 그의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알겠어. 걱정 마. 내가 증거를 수집할 방법을 찾을게. 그날 밤 복도불이 꺼졌을 때 저는 잠들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강철 같은 결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살아야 했고 깨어나야 했으며 모든 것을 말해야 했습니다. 저는 단지 저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배신자에게 어떤 진실은 결코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살아야 했습니다. 삑삑 기계음은 여전히 규칙적으로 울렸지만 제게는 더 이상 단조로운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재촉하는 북소리였고 제가 돌아올 날의 카운트다운이었습니다. 제가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할 그날, 다 알고 있어. 넌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그날 아침 옅은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병실 바닥에 긴 빗줄기를 만들었습니다. 저 수미는 가만히 누워 있었지만
속은 들끓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몸을 숙여 악독한 말을 내뱉던 민준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비록 눈빛이라는 단순한 언어로나마 모든 것을 지훈 선배에게 말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훈 선배는 평소처럼 들어왔고 손에는 여전히 익숙한 수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옆에 앉아 제 눈빛을 마주할 수 있도록 가까이 몸을 숙였습니다. 수민아, 오늘 사고 당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물어볼게. 기억나면 신호로 말해줘. 내가 하나하나 기록할게. 저는 모든 결심을 다해 눈을 한번 깜빡였습니다. 좋아. 그날 혼자 운전했어. 저는 한 번 깜빡였습니다. 길에 다른 사람이 나타났어. 저는 2번 깜빡였습니다. 충돌 전에 차에 이상한 징후가 있었어? 저는 한 번 깜빡였습니다. 지훈 선배는 미간을 찌푸렸고 수첩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이어서 물었습니다. 원인을 알아냈어? 저는 힘을 모아 긴급 신호인 3번을 연속으로 깜빡였습니다. 지훈 선배는 즉시 알아듣고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누군가 손을 쓴 거야, 민준이가. 저는 한 번 깜빡였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침묵에 잠겨 있었고 그의 눈에는 억눌린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심스럽게 수첩에 적었습니다. 차가 조작됨, 민준의 소행일 가능성 있음. 그는 속삭였습니다. 그날의 교통 CCTV를 다시 확인해달라고 할게. 만약 사실이라면 증거를 확보하게 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널 대신해서 진실을 찾아줄게. 제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고마워라고 말하듯 한 번 깜빡였습니다. 그날 오후 김 간호사님이 수액을 갈러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앉아 살피는 눈빛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민 씨, 남편분이 복도 밖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며칠만 더 있으면 서류 처리가 끝나고 모든 게 우리 차지가 될 거라고 하더군요. 제 짐작이 맞았어요. 이 일은 그 사고와 관련이 있어요. 저는 한 번 깜빡였습니다. 김 간호사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타깝네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는 당신 편에 설 거고 하나하나 지켜볼 거예요. 그녀는 조용히 제 눈가를 닦아주었고 거칠지만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저는 비록 침묵 속에서나마 보호받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가 찾아오셨습니다. 강 회장님은 과일 바구니를 테이블에 놓고 한참 동안 저를 보시더니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수민아, 아빠는 네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안다. 아빠도 의심하기 시작했어. 민준이에 대해 몰래 사람을 시켜 알아볼 거다. 걱정 마라. 아빠가 널 지켜줄게. 저는 눈을 한 번 깜빡였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꽉 잡으며 힘을 더해주시는 듯 했습니다. 너는 내 피부치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는 아무도 널 해치게 두지 않을 거야. 바로 그때 민준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헌신적인 남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떠나자 그의 표정은 완전히 변해 냉혹함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몸을 숙여 속삭였습니다. 더 이상 애쓰지 마, 수민아. 이렇게 사는 건 모두를 힘들게 할 뿐이야. 내일 내가 위임장에 서명할 거야. 재산도 관리할 사람이 있어야지. 편히 쉬어. 널 기억하겠다고 약속할게. 제 속에서 피가 끓어올랐고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저는 연속으로 3번 눈을 깜빡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심박수 모니터를 흘끗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기계가 또 고장이네. 그리고는 태연하게 떠났습니다. 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제가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그 배신자의 손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날 밤 지훈 선배가 당직 근무를 확인하러 다시 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수민아,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아. 내 회복 과정을 서두를게. 내일은 아주 작은 신음소리라도 좋으니 발음 연습을 시작해보자. 노력해야 해. 알겠지? 저는 한 번 깜빡였고 제 마음속에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나는 살 것이다. 나는 입을 열어 모든 것을 말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지훈 선배는 제 목에 가볍게 손을 얹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숨을 내쉬어봐. 아주 작은 소리라도 괜찮아. 저는 몸에 힘을 주었고 목구멍이 살짝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람처럼 희미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훈 선배는 즉시 저를 보았고 그의 눈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래, 해냈어. 한 번 더 해봐, 수민아. 저는 노력했고 소리는 약했지만 더 선명했습니다. 지훈 선배의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네가 돌아오고 있어. 약속할게. 머지않아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거야. 저는 울고 싶었습니다.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억울함이 이제야 탈출구를 찾은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 속에서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낼 것이고 진실을 말할 것이며 부부의 정을 무시한 배신자의 가면을 벗겨낼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서 하나의 맹세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 당신은 진실 앞에 무릎 꿇게 될 거야. 나는 당신이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보기 위해 살 거야. 그날 아침 얇은 커튼 너머로 병실의 햇살이 비쳐 하얗고 차가운 벽에 반짝이는 빗줄기를 만들었습니다. 저 수미는 여전히 미동 없이 누워 있었지만 마음속은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제 지훈 선배와의 훈련 끝에 저는 희미한 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람 소리에 불과했지만 제게는 생명의 신호였고 제 자신으로 돌아가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지훈 선배가 방으로 들어왔고 그의 얼굴에는 오늘따라 평소와 다른 열의가 역력했습니다. 그는 의료용품 가방을 테이블에 놓고 수첩을 펼쳐 제 옆에 바싹 다가앉았습니다. 수민아, 오늘 짧은 단어를 발음하는 연습을 해보자. 똑똑히 말할 필요 없어. 그냥 숨을 내뱉어 소리를 만들기만 하면 돼. 네가 할 수 있다고 믿어. 저는 한번 눈을 깜빡였고 긴장감에 손바닥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가볍게 쥐며 말했습니다. 아빠나 오빠라고 불러봐. 한 음절이라도 침묵을 깼다는 증거가 될 거야. 저는 온 힘을 다했고 목 근육이 뻣뻣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숨소리처럼 희미하지만 분명히 형태가 있는 작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지훈 선배는 순간 멈칫했고 그의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그래, 수민아, 방금 소리를 냈어. 다시 한번 해봐. 저는 몸에 힘을 주고 심장 박동 하나하나를 힘으로 모았습니다. 이번에는 소리가 더 희미했지만 온전했습니다. 지훈 선배는 감격에 겨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금 아빠라고 불렀어. 해냈구나. 수민아, 네가 정말로 돌아오고 있어. 저는 흘러나오는 눈물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제가 언젠가 숨을 내쉬는 법, 한 글자를 말하는 법부터 다시 배워야 할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민준의 배신, 이 고통이 운명에 맞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훈련은 계속되었고 긴장된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차 몇 개의 단절된 음을 더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빠, 아직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지훈 선배가 제 손을 꽉 잡게 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민아, 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문장을 만들 수 있을 거고 그날이 오면 네가 직접 나서서 모든 것을 말하게 될 거야. 그 순간 제 마음은 믿음으로 불타올랐습니다. 하지만 병실 문이 벌컥 열리는 순간 모든 것이 즉시 어둠에 잠겼습니다. 민준이 들어왔고 그 뒤에는 유리가 있었습니다. 둘 다 단정하게 차려입고 얼굴은 환했지만 눈빛에는 음모가 번뜩였습니다. 유리는 과일 바구니를 테이블에 올려놓는 척하며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문병 왔어요. 푹 쉬세요. 그럼 다 괜찮아질 거예요. 민주는 제 침대 옆에 서서 이불을 살짝 쓰다듬으며 걱정하는 척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민아, 많이 힘들었지. 더 이상 버티기 힘들면 편안하게 가. 내가 모든 걸 잘 처리하겠다고 약속할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에 밝히는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분노로 심장이 터지는 것을 막으려 했으며 천장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유리는 옆에 서서 고개를 기울여 제게만 들릴 정도로 작게 속삭였습니다. 언니는 그냥 그렇게 누워 계세요.
머지않아 언니가 남긴 모든 것은 제 것이 될 테니까요. 제 속에서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저는 소리치고 싶었고 일어나 저 뻔뻔한 여자의 뺨을 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여전히 약했고 저는 그저 손가락이 떨릴 정도로 주먹을 꽉 쥘 뿐이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지훈 선배가 그것을 보고는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환자는 안정이 필요합니다. 낯선 사람과의 접촉은 제한해야 하니 두 분은 환자가 쉴 수 있도록 나가주십시오. 민주는 지훈 선배를 흘끗 보며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 일이나 해. 나는 남편이고 여기 있을 권리가 있어. 지훈 선배는 대답하지 않고 단지 제가 더 이상 고문당하지 않도록 핑계를 대며 기계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유리가 민준의 팔을 살짝 잡아 끌었고 두 사람은 마침내 떠났습니다. 방 안에는 진한 향수 냄새만 남았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눈빛으로 지훈 선배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는 알아듣고 가까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수민아, 걱정 마. 내가 그들의 태도를 전부 기록해뒀어. 우리는 바로 그 무심함을 증거로 사용할 거야. 저는 한 번 눈을 깜빡였고 마음이 좀 더 차분해졌습니다. 맞습니다.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복수하고 싶다면 인내심을 갖고 기회를 기다려야 합니다. 다음 날 아버지가 일찍 찾아오셨습니다. 강 회장님은 제 침대 옆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감격에 차 말했습니다. 수민아, 의사 선생님이 네가 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던데 정말이니? 저는 온 힘을 다해 천천히 소리를 냈습니다. 아, 빠.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했고 어깨가 떨렸습니다. 내 딸아, 아빠는 믿었어. 네가 돌아올 줄 알았어. 반드시 돌아올 거야. 그는 지훈 선배를 돌아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 선생, 내 딸을 부탁하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회복시켜주게. 바깥일은 내가 처리하겠네. 지훈 선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우리 세 사람, 아버지와 저, 그리고 지훈 선배의 눈에는 똑같은 믿음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살아서 일어서서 모든 것을 폭로할 것입니다. 그날 밤 저와 지훈 선배만 남았을 때 그는 속삭였습니다. 수민아, 경찰 쪽에 아는 사람과 연락이 닿았어. 만약 그날 사고에 민준이의 손이 정말 닿았다면 우리는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저는 힘껏 한 번 눈을 깜빡였고 제 마음속에 한 줄기 빛이 번쩍였습니다. 앞길은 험난하지만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편에 서주셨습니다. 지훈 선배는 단호하고 헌신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기나긴 침묵 끝에 첫 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부드러운 노란 불빛이 방 안을 비췄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심장이 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하나의 속삭임이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 유리, 기다려. 내가 온전한 목소리를 내는 날이 바로 당신들 가면 이 벗겨지는 날이 될 거야. 그날 밤 병원 복도는 고요했고 옅은 노란 불빛이 반짝이는 타일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저를 돌봐주시던 나이 많은 간호사, 김 간호사님은 퇴근 전 여느 때처럼 각 병실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본래 신중했고 오랜 경력 덕분에 작은 시제 하나하나의 주의를 기울이는 데 익숙했습니다. 그 덕분에 오늘 밤 그녀는 우연히 모든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제 병실 맞은편 당직실 근처에 이르렀을 때 김 간호사님은 민준이 벽에 등을 대고 서서 귀에 바싹 붙인 채 통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고요한 밤중에는 한 글자 한 글자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확실해야 해. 그 여자가 깨어나게 둬선 안 돼. 돈은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어. 자네는 논의한 대로만 해주면 돼. 며칠만 더 있으면 서류 절차는 끝날 거야. 김 간호사님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복도 구석에 몸을 숨겼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계속되었습니다. 걱정 마. 장인어른은 아무것도 몰라.
의사는 내가 알아서 통제할 방법을 찾을게. 이번에는 실수하면 안 된다는 것만 기억해. 실패하면 우리 둘 다 끝이야. 김 간호사님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 남자가 끔찍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불행한 며느리인 제 모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말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눈빛으로 침대에 미동 없이 누워있는 모습. 그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사고는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민 씨는 바로 자기 남편의 손에 죽음의 문턱으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민주는 정장 재킷을 고쳐 입고 복도를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김 간호사님은 긴 숨을 내쉬고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지훈 선배를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에서 지훈 선배는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를 듣고 그가 고개를 들자 김 간호사님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는 서둘러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김 간호사님? 그녀는 의자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금 수민 씨 남편이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분명히 무슨 일을 꾸미고 있었어요. 수민 씨가 깨어나면 안 된다고, 확실히 해야 한다고까지 했어요. 지훈 선배는 손에 쥔 펜을 꽉 쥐었고 그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확실한가요? 제 귀로 똑똑히 들었어요. 서류 절차가 곧 끝날 거라는 말과 상대방에게 돈을 주겠다고도 했어요. 제가 이 일을 20년 하면서 오늘 밤처럼 소름 끼친 적은 없었어요. 지훈 선배는 벌떡 일어나 방 안을 몇 바퀴 돌았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수민이가 신호를 보낸 대로였어. 이 사고는 조작된 거였어. 이제야 명확해졌군. 김 간호사님은 걱정스럽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우리 어떻게 해야 하죠? 그가 또다시 손을 쓸까봐 두려워요. 지훈 선배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선 이 일은 비밀로 해주세요. 경찰 쪽 친구에게 수사를 도와달라고 부탁하겠지만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우리는 수민이를 보호해야 하고 민준이가 그녀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서는 안 돼요. 김 간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에는 결의가 빛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쉽지 않은 싸움에 발을 들였다는 것을 알았지만 양심이 모른 척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첫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올 때 지훈 선배가 제 곁으로 와서 제 손을 잡고 바싹 다가와 말했습니다. 수민아, 어젯밤 중요한 일이 있었어. 김 간호사님이 민준이가 통화하는 걸 들었어. 그가 네가 깨어나는 걸 원치 않고 재산 서류를 처리 중이라고 인정했대. 네가 의심했던 것이 이제 초기 증거를 얻었어. 제 눈에 눈물이 고였고 저는 한 번 눈을 깜빡였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고 모든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 선배는 저를 보며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유죄로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 걱정 마. 나와 내 아버지가 이 부분을 처리할게. 네가 할 일은 빨리 일어서서 모든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거야. 저는 약하게 소리를 내려고 애썼습니다. 네. 지훈 선배는 제 손을 꽉 잡았고 그의 눈에는 희망이 빛났습니다. 바로 그때 아버지 강 회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는 저를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본 후 지훈 선배에게 돌아섰습니다. 새로운 소식 있나? 지훈 선배는 잠시 망설였지만 아버지의 단호한 눈빛에 사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김 간호사님이 들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자 아버지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그는 의자 팔걸이를 꽉 잡고 떨었습니다. 그 짐승 같은 놈. 내가 믿고 딸을 시집 보냈는데 그렇게 악독할 줄이야. 저는 희미한 신음소리를 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즉시 몸을 숙여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아빠가 그놈을 가만두지 않을 거다. 끝까지 사람을 시켜 조사할 거야. 지훈 선배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우리는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급하게 움직이면 민준이가 증거를 없앨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수민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수민이가 가장 중요한 증인이 될 겁니다. 강 회장님은 생각에 잠기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네. 조용히 사람을 시켜 감시하겠네. 지훈 선생이 수민이를 잘 돌봐주게. 내 딸은 내 목숨과도 같아. 그날 오후 복도에 사람이 없을 때 김 간호사님이 제 곁으로 다시 왔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수민 씨, 걱정 마세요. 제가 남편분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볼게요. 저는 정의가 반드시 밝혀질 거라고 믿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눈가가 흐려졌습니다. 저는 쉰 목소리로 소리를 내려고 애썼습니다. 감사해요. 김 간호사님은 깜짝 놀라더니 미소 지으며 서둘러 눈물을 닦았습니다. 들었어요. 잘하셨어요. 반드시 이기실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제 곁에는 지훈 선배, 아버지, 그리고 김 간호사님이 있었습니다. 각자는 이 긴 싸움에서 중요한 한 조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 혼자 남았을 때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심박 측정기가 고르게 울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강철 같은 맹세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 아니, 나는 깨어날 거고 그때 내가 흘린 눈물 한 방울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그날 아침 병실 분위기는 평소보다 무거웠다. 아침 일찍부터 복도 밖에서 민준이 병원 직원들과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 사람이 여기 계속 누워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남편이고 제가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서류 준비하세요. 제가 전원 서류에 서명하겠습니다. 여기 있으면 더 늦어질 뿐이고 비용만 늘어납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내 심장을 찌르는 칼날 같았다. 나는 가만히 누워 있었지만 속에서는 분노와 불안이 소용돌이쳤다. 나는 그의 목적이 치료가 아니라 나를 다른 곳, 어쩌면 회복할 기회조차 없는 열악한 의료시설로 보내려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지훈 선배가 들어왔고 그의 얼굴은 긴장되어 있었다. 그는 내 옆에 앉아 속삭였다. 수민아, 민준이가 널 전원시키려고 병원을 압박하고 있어. 내가 막았지만 그는 윗선에 아는 사람을 동원해 강제로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어. 우리가 그보다 빨라야 해. 나는 간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나는 말하고 싶었다. 어디에도 가지 않겠다고 소리치고 싶었다. 목이 메어왔고 나는 쉰 목소리로 소리를 내려고 애썼다. 안 돼. 지훈 선배는 멈칫했고 눈을 크게 떴다. 그는 황급히 내 손을 잡고 감격에 차 떨었다. 방금 안 된다고 말했어. 수민아, 방금 말했어. 됐어.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다. 수많은 날들의 고된 훈련 끝에 나는 마침내 짧은 단어를 소리내어 말할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생명의 목소리였고 굴복하지 않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바로 그때 아버지 강 회장님이 들어오셨다. 그는 내가 방금 소리를 내려고 애쓰는 것을 보고 황급히 달려오셨다. 수민아, 방금 말한 거니? 다시 해봐. 아빠가 듣고 있다. 나는 온 힘을 다했고 목구멍이 타는 듯 아팠고 입술이 떨리며 천천히 소리를 냈다. 아빠, 강 회장님은 말을 잇지 못했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그는 내 앙상한 손을 잡고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내 딸아, 아빠는 알고 있었어. 네가 돌아올 줄 알았어. 아빠는 저 짐승 같은 놈이 널 해치게 두지 않을 거야. 그 순간 나는 지훈 선배의 눈시울도 붉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는 속삭였다. 이것이 바로 전환점이야. 수민아, 이제 너는 더 이상 침묵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날 오후 민주는 유리와 함께 다시 나타났다. 그는 서류 뭉치를 내 침대 옆 테이블에 세게 내려놓았다. 이건 전원 서류야. 의견이 없으면 동의하는 걸로 알겠다. 내가 처리할게.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고 눈에서는 증오의 불길이 타올랐다. 나는 목에 힘을 주어 단호한 단어를 내뱉으려 했었다. 안 돼. 방 안은 갑자기 죽은 듯한 침묵에 잠겼다. 민주는 멈칫했고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으며 그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유리도 너무 놀라 핸드백을 떨어뜨릴 정도였다. 지훈 선배가 옆에 서서 냉정하게 목소리를 냈다. 민준 씨,
방금 수미 씨가 분명히 말한 거 들었습니까? 환자가 의식이 있고 의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환자가 반응을 보인 이상 아무도 강제로 전원시킬 권리가 없습니다. 강 회장님이 밖에서 들어오시며 그 장면을 모두 보셨다. 그는 민준을 쏘아보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똑똑히 들었나? 내 딸이 안 된다고 했어. 더 이상 수작 부릴 생각 마. 오늘부터 내가 직접 감독해서 네가 더 이상 멋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할 거다. 민준은 당황하여 얼굴색이 변했지만 이내 거짓된 표정을 되찾았다. 그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오해하셨습니다. 저는 아내를 걱정했을 뿐입니다. 수민이가 말할 수 있게 되었다니 정말 다행이지만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완전히 회복될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지훈 선배가 간결하게 대답했다. 가장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꾸준히 훈련하면 목소리도 점차 회복될 겁니다. 아내분 입에서 직접 모든 것을 듣게 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민주는 순간 움찔했고 그의 눈빛이 나에게로 빠르게 향했다가 서류 뭉치로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가 감추려 애썼지만 그의 손이 떨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민준과 유리가 떠났을 때 나는 자부심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길고 긴 침묵 끝에 처음으로 나는 내 목소리로 저항했다. 나는 그 순간부터 판세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다. 저녁에 김 간호사님이 조용히 와서 묽은 죽을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앉아서 내가 한 단어 말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을 들었다. 그녀는 내 이마에 땀을 닦아주며 미소 지었다. 수민 씨, 저는 믿어요. 당신은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필요하다면 제가 증인이 되어 드릴게요. 저는 두렵지 않아요. 진실은 밝혀져야 하니까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더니 눈물을 글썽였다. 세상에, 감사하다고 말하다니 당신이 모든 진실을 말할 날이 머지않았네요.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심박 측정기가 고르게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몸이 여전히 약했지만 마음속은 그 어느 때보다 강했다. 나는 안 되라고 말할 수 있었다. 나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었다.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단지 목소리가 아니라 내가 어둠에서 걸어 나올 다리를 놓는 첫 벽돌들이었다. 그리고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민준,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당신의 위선적인 가면을 깨부수는 망치가 될 거야.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아. 그날 아침 병실 안공기는 평소보다 유난히 무거웠다. 내가 안 되라고 분명히 소리친 이후 병원 전체가 술렁거렸고 간호사와 의사들 모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에게는 기적적으로 회복 기회를 얻은 환자일 뿐이었지만 민준과 유리에게는 진실을 감추려는 음모가 언제든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의 종소리였다. 나는 침대에 누워 가슴을 들썩이며 마른 입술로 새로운 소리를 내보려 했었다. 내 마음속에는 걱정과 기대가 뒤섞인 파도가 일렁였다. 내가 내뱉는 목소리 하나하나가 나 자신의 노력일 뿐만 아니라 그 배신자에 대한 증거였다. 지훈 선배가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수첩과 녹음기가 들려 있었다. 그는 내게 바싹 다가와 속삭였다. 수민아, 오늘 문장을 만들어보자. 내가 가장 간단한 단어들로 연습시켜줄게. 네가 온전하게 말할 수 있게 되면 중요한 진전을 이루게 될 거야.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떨리는 손으로 이불 끝을 꽉 쥐었다. 지훈 선배는 옆에 녹음기를 놓고 격려의 눈빛을 보냈다. 자, 나 안 가라고 말해봐. 나는 숨을 모았고 목이 떨리며 쉰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나 안 가. 소리는 조각났지만 분명히 문장이 되었다. 지훈 선배는 멈칫하더니 즉시 내 손을 잡았다. 그의 목소리가 메었다. 수민아, 방금 온전한 문장을 말했어. 확신에 며칠만 더 있으면 모든 걸 이야기할 수 있을 거야. 내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나왔다. 길고 긴 밤, 수많은 침묵과 굴욕의 시간이 마침내 보상받는 순간이었다. 나는 더 이상 말 못하는 새 장에 갇힌 존재가 아니었다. 훈련은 계속되었고 나는 아빠, 가지마,
안 돼와 같은 몇 가지 짧은 문장을 더 시도했다.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분명히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한편 복도 밖에서는 민준과 유리가 낮은 목소리로 논의하고 있었다. 유리는 초조해 보였고 그녀의 눈에는 불안이 서려 있었다. 봤지. 저 여자 말하기 시작했어. 이대로 가다간 모든 게 드러날 거고 우린 끝장이야. 민주는 얼굴을 찌푸리며 이를 갈았다. 조용히 해. 내가 더 빨리 움직여야겠다고 생각 중이야. 수민이가 완전히 정신 차리게 두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돼. 병원에 압력을 넣어 서류에 서명하게 하거나 어쩌면 그 사람에게 나머지 일을 마무리해달라고 해야 할지도 몰라. 유리가 떨며 말했다. 설마 또 손을 쓰려는 건 아니지? 나 무서워. 만약 발각되면 어떡해. 민준이 으르렁거렸다. 내가 안 무서운 줄 알아? 하지만 확실히 끝내지 않으면 모든 재산과 사업이 날아갈 거야. 걱정 마. 내가 알아서 처리할 방법이 있어. 그들은 우연히 지나가던 김 간호사님이 한 글자도 빠짐없이 듣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녀는 깜짝 놀라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서둘러 조용히 자리를 뜨며 지훈 선배에게 알리기로 결심했다. 그날 오후 아버지 강 회장님이 찾아오셨다. 그는 내 손을 잡고 내가 아빠 라고 부르는 것을 듣고 눈을 빛냈다. 그는 거의 울음을 터뜨릴 뻔했고 목소리가 떨렸다. 수민아,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됐구나. 아빠는 알고 있었어. 네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모든 게 곧 끝날 거야. 나는 그를 보며 입술을 달싹였다. 믿지 마, 민준. 아버지는 깜짝 놀라 손이 떨렸다. 그는 몸을 숙여 가까이 다가왔다. 걱정 마라. 아빠는 더 이상 그놈을 믿지 않아. 사람을 시켜 감시하고 있으니 모든 게 곧 밝혀질 거다. 그날 밤 지훈 선배는 퇴근 전 마지막으로 들렀다. 그는 침대 옆에 앉아 내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주고 조용히 말했다. 수민아, 내일 내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을 경찰 친구에게 전달할게. 네가 완전한 문장을 말할 수 있게 되면 그게 네가 증인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될 거야. 네가 바로 모든 것을 폭로할 열쇠야. 나는 쉰 목소리로나마 힘겹게 말했다. 말할 거예요. 지훈 선배는 내 손을 꽉 잡았고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널 믿어. 내일을 준비하자. 민준이가 무모하게 덤벼들 수도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 우리가 항상 내 곁에 있을게. 고요한 병실 안에서 나는 심박 측정기가 규칙적으로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 내 심장이 힘차게 뛰고 있었다. 나는 대면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았고 속으로 다짐했다. 민준, 기다려. 내일 내가 내 목소리를 낼 때 너의 진짜 얼굴은 모두 앞에서 찢겨나갈 거야. 그날 아침 하늘은 구름이 많았고 창밖의 빛은 회색빛이어서 무거운 하루를 예고했다. 나 수미는 침대에 누워 가슴 속 심장 박동 하나하나를 느꼈다. 며칠간의 힘든 훈련 끝에 내 목소리는 이제 짧은 문장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목은 여전히 타는 듯 아팠지만 나는 민준에게 맞설 가장 중요한 무기, 바로 내 목소리를 손에 넣었다는 것을 알았다. 지훈 선배가 아침 일찍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작은 봉투를 들고 내게 가까이 다가와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수민아, 어젯밤 김 간호사님이 민준과 유리가 다시 손을 쓰기로 논의하는 걸 들었대. 우리가 조심해야 해. 내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을 경찰 친구에게 보냈어. 그들이 곧 개입할 거야. 하지만 오늘 아마 그가 더 무모하게 나올지도 몰라. 나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내 앙상한 손이 그의 손을 가볍게 쥐었다. 나는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한 글자 힘겹게 말했다. 노력할 게요. 지훈 선배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정오가 가까워질 무렵 민준이 나타났다. 그는 흰 셔츠에 넥타이를 서둘러 맨 차림이었고 눈빛은 무언가를 숨기는 사람처럼 불안하게 움직였다. 유리도 뒤따라 들어왔는데 그녀의 얼굴은 무거웠지만 억지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민주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나를 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수민아,
이렇게 계속 누워있는 게 무슨 소용이야? 내가 서류를 준비했어. 서명만 하면 더 좋은 곳으로 옮겨줄게. 거기서는 세심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이건 내 미래를 위한 거야.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고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들끓었다. 나는 그가 말하는 미래가 그가 내연녀와 함께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한 조용한 죽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온 힘을 다해 쉰 목소리로 내뱉었다. 안, 가, 요. 유리는 멈칫했고 얼굴이 굳어졌다. 민준도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수민아, 너무 무리하지 마. 아마 네가 착각한 걸 거야. 넌 지금 약해서 헛소리를 해도 누가 믿겠어. 나는 이를 악물고 다시 한번 힘을 냈다. 입술이 떨렸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분명하게 흘러나왔다. 당신이 날 해쳤어. 병실 안공기가 얼어붙었다. 유리는 너무 놀라 핸드백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민준의 얼굴색이 변했고 그의 눈에는 사나운 빛이 번뜩였다. 그는 빠르게 다가와 내게 바싹 몸을 숙이고 으르렁거렸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누가 널 해쳐? 증거 있어. 지훈 선배가 즉시 앞으로 나서 가로막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 씨, 환자에게 손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수민 씨는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하는 모든 말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계속 위협하면 즉시 기록하겠습니다. 민준은 멈칫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혔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고 그의 눈빛은 궁지에 몰린 짐승 같았다. 유리는 창백해져서 중얼거렸다. 아무래도 우리 그냥 돌아가는 게 좋겠어요.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렸다. 아버지 강 회장님이 낯선 두 남자와 함께 나타나셨다. 그들은 평상복 차림이었지만 날카로운 눈빛과 걸음걸이에서 위험이 느껴졌다. 강 회장님은 나를 보고는 민준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민준, 이제 더 이상 발뺌할 길은 없다. 오늘부터 나는 정식으로 경찰 수사를 요청한다. 너의 모든 행위는 끝까지 조사될 것이다. 낯선 두 남자가 앞으로 나서 경찰 신분증을 꺼내 보였다. 한 사람이 말했다. 신고와 초기 증거를 접수했습니다. 환자 수민 씨는 일부 언어 능력을 회복했으며 바로 여기서 진술을 받겠습니다. 민주는 창백해져서 더듬거렸다. 잘못 아셨습니다. 저는 아내를 걱정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내가 온 힘을 다해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하게 한 글자 한 글자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막혔다. 당신이 날 해쳤어. 병실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다. 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내 손을 잡았다. 복도 밖에서 김 간호사님이 달려들어와 똑바로 서서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증인입니다. 저는 그가 수민 씨가 깨어나지 못하게 막을 방법을 전화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유리는 겁에 질려 의자에 주저앉았고 얼굴은 넋이 나갔다. 민주는 창백해져 땀을 뻘뻘 흘렸다. 그는 부인하려 애썼지만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흔들렸다. 경찰관이 수첩을 펼치며 엄숙하게 말했다. 즉시 조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민준 씨, 협조해 주시죠. 나는 그곳에 누워 있었다. 목은 타는 듯 아팠지만 마음속은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은 듯 홀가분했다. 수많은 날들의 침묵, 수많은 고통과 억울함 끝에 나는 마침내 내 목소리로 진실을 말할 수 있었다. 지훈 선배가 몸을 숙였고 그의 눈빛은 환하게 빛났다. 수민아, 네가 해냈어. 이제부터 아무도 내 입을 막을 수 없어. 나는 미소 지었고 입술이 떨리며 마음속에서는 확신의 찬 한마디가 울려 퍼졌다. 너의 게임은 끝났어, 민준. 바로 내가 너를 빗속으로 끌어낼 거야. 그날 병실 안공기는 숨막힐 듯 긴장감이 흘렀다. 내가 당신이 날 해쳤어라고 외친 후 모든 것이 터져나왔다. 경찰이 즉시 개입했다. 아버지는 내 곁에 바싹 붙어 계셨고 민주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입술을 떨면서도 억지로 침착한 척했다. 유리는 의자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채 차가운 두 손을 마주잡고 힘없이 앉아 있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심장이 계속 뛰었고 목은 타는 듯 아팠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길고 긴 침묵 끝에 처음으로 나는 내 목소리로 진실을 똑바로 가리킬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한 경찰관이 수첩을 펼치며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부터 환자의 진술을 기록하겠습니다. 건강 상태가 아직 약하시지만 수민 씨의 모든 말씀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수사 과정 내내 환자의 안전을 보호할 것입니다. 지훈 선배가 옆에 서서 고개를 끄덕였다. 진술 씨 건강에 영향이 없도록 제가 의료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나는 마른 침을 삼켰고 목이 바싹 마른 채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내뱉었다. 날, 제 차를 누가 만졌어요. 경찰관은 인내심 있게 들으며 꼼꼼히 기록했다. 아버지는 내 손을 꽉 잡았고 그의 눈은 붉어졌지만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힘겹게 말을 이었다. 민준, 누구랑 얘기했어요. 전화로 들었어요. 뒤에 서 있던 김 간호사님이 즉시 끼어들었다. 저도 증인입니다. 그날 밤 저는 그가 다른 사람에게 수민 씨가 깨어나지 못하게 확실히 하라고 말하는 것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 모든 것은 사실임을 맹세합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김 간호사님의 진술을 추가로 기록했다. 그리고 그들은 민준을 향해 돌아섰다. 설명할 것이 있습니까? 민준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는 침착한 척했다. 오해하셨습니다. 제 아내가 위중해서 너무 걱정한 나머지 헛소리를 했을 뿐입니다. 누구나 실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거 없는 몇 마디 말 때문에 저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의 이마에 흐르는 땀과 떨리는 손이 모든 것을 폭로하고 있었다. 유리가 서둘러 끼어들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맞아요. 민준 씨는 그냥 걱정했을 뿐일 거예요. 경찰은 두 사람을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병원 안팎의 모든 CCTV를 확보하고 민준 씨가 사고 전후에 나눈 모든 통화 기록을 확인할 것입니다. 만약 거짓이 있다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 민준의 얼굴색이 변했고 그의 눈에는 공포의 빛이 번뜩였다. 그는 모든 길이 막히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나는 그의 성격을 잘 알았다. 궁지에 몰린 짐승은 맹렬히 반격할 것이다. 그날 오후 경찰이 서류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떠나자 민준은 즉시 내 침대 곁으로 왔다. 그는 몸을 숙여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수민아, 네가 깨어나서 기쁘다. 하지만 판을 뒤집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네가 무슨 말을 하든 약한 병자의 말일 뿐이야. 아무도 믿지 않을걸.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고 목이 타는 듯 아팠지만 여전히 내뱉었다. 다 말할 거예요. 그는 멈칫했지만 이내 비웃으며 말했다. 두고 보지. 내가 널 가만두지 않을 테니. 아버지가 분노하여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아직도 내 딸을 위협하는 거냐? 경찰이 개입했다는 걸 명심해. 내 종말이 머지않았다. 민주는 씁쓸하게 웃고는 등을 돌려 떠났다. 진한 향수 냄새와 차가운 뒷모습만 남았다. 밤이 깊어지고 병실은 조용했다. 나는 그곳에 누워 마음이 소용돌이쳤다. 지훈 선배가 옆에 앉아 수액줄을 조절하며 조용히 말했다. 수민아, 계속 목소리 연습을 해야 해. 한두 마디 말로는 부족해. 그가 부인할 틈이 없도록 자세히 이야기할 힘이 필요해.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목은 아팠지만 나는 끈기 있게 한 음절 한 글자씩 연습했다. 지금 이 순간을 활용하지 않으면 내일 민준이 또 다른 수작을 부릴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나는 복도 밖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잠결에 눈을 떴다. 문틈으로 살짝 엿보니 익숙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민준이었다. 그는 낯선 남자와 무언가를 교환하고 있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빨리 끝내야 해라는 몇 단어가 내 귀에 들어왔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분명히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약한 목소리는 몇몇 쉰 소리만 낼 뿐이었다. 나는 침대 난간을 손으로 쳐서 소리를 냈다. 즉시 지훈 선배가 벌떡 일어나 내 곁으로 왔다. 나는 그를 보며 눈으로 신호를 보내고 문 쪽을 가리켰다.
그가 달려나갔지만 문을 열었을 때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소독약 냄새만 남아 있었다. 지훈 선배는 미간을 찌푸리고 돌아와 나를 안심시켰다. 걱정 마. 이제부터 야간 근무자를 배치해서 지키게 할게. 그가 함부로 손을 쓸 수 없을 거야. 나는 눈을 감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나는 이 싸움이 아직 길다는 것을 알았다. 민주는 쉽게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도 더 이상 침묵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목소리가 있었고 아버지와 지훈 선배, 김 간호사님이 곁에 있었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만약 운명이 나를 죽게 했다면 나는 다시 입을 열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하늘이 내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으니 나는 그것을 이용해 정의를 되찾을 것이다. 민준, 당신이 진실 앞에 무릎 꿇을 날이 가까워지고 있어. 그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었을 때 저수미는 눈을 뜨자마자 바로 옆에 앉아 계신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강 회장님은 불과 며칠 사이에 훨씬 늙어 보이셨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굳건한 믿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수민아, 오늘 경찰이 더 자세한 진술을 받으러 다시 올 거다. 힘을 내서 말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말하렴. 아빠가 항상 곁에 있을게.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은 여전히 아팠지만 이제 문장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모든 것을 반드시 털어놓아 민준의 진짜 얼굴을 모두에게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지훈 선배가 작은 종이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가볍게 미소 지었고 그의 눈빛은 격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민아, 내가 먼저 같이 연습해 줄게. 그날 일을 짧은 문장으로 다시 이야기해봐. 내가 준비를 위해 녹음할게. 저는 힘겹게 목이 메인 소리로 내뱉었습니다. 그날 저는 평소처럼 운전했어요. 그런데 차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길가에 사람, 그림자를 봤고 그 후에 핸들을 잃었어요. 지훈 선배는 한 글자 한 글자 기록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작게 말했습니다. 잘했어, 수민아. 정말 많이 좋아졌어. 시간만 좀 더 있으면 완벽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야. 안도하기도 전에 문이 벌컥 열렸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어두운 색 정장에 넥타이를 단정히 매고 멋져 보였지만 눈빛은 어둡고 날카로웠습니다. 그의 옆에는 유리가 있었는데 그녀의 얼굴은 화장을 진하게 했지만 입술은 떨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미간을 찌푸리셨습니다. 자네가 아직도 여기 무슨 일인가? 경찰이 경고했을 텐데. 민주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종이 가방 하나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장인어른,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저는 수민이 남편이고 제가 처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날 일은 단순한 사고였습니다.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고소하시면 일이 더 복잡해질 뿐입니다. 이건 약간의 성의이니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강 회장님은 종이 가방을 보더니 차갑게 옆으로 밀쳐냈습니다. 안에서 두꺼운 돈다발이 드러나 타일 바닥 위로 흩어졌습니다. 그는 테이블을 세게 치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내가 내 딸을 팔아넘길 사람으로 보이나? 자네는 내 딸을 거의 죽일 뻔했어. 이제 와서 나를 매수하려는 건가? 당장 꺼져. 민준의 얼굴색이 순간 변했지만 그는 재빨리 저를 향해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민아, 나를 이해해줘.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다 미래를 걱정해서야. 푹 쉬고 헛소리하지 마. 네가 조용히 있으면 평생 널 돌봐주겠다고 약속할게. 저는 그를 쳐다보며 온 힘을 다해 쉰 목소리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다 말할 거예요. 뒤에 있던 유리가 떨며 더듬거렸습니다. 언니, 다시 생각해봐요. 여자가 뭐하러 아등바등 살아요. 남자한테 기대서 편하게 사는 게 좋죠. 언니가 이러면 모두가 힘들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유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목이 타는 듯 아팠지만 저는 여전히 한 글자 한 글자 힘겹게 내뱉었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힘들어.
아버지가 팔걸이를 세게 치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여기서 나가 다시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할 거다. 민주는 이를 갈았고 그의 눈에는 증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유리를 끌고 밖으로 나갔지만 가기 전에 한마디 던졌습니다. 두고 보시죠. 제가 쉽게 모든 걸 잃지는 않을 테니까요. 문이 쾅 닫히고 방 안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지훈 선배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가 이성을 잃기 시작했군요. 이건 곧 덫에 걸릴 징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가 무모한 짓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 오후 경찰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제 앞에 녹음기를 놓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수민 씨, 사고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중간에 끊겨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전부 기록하겠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날 저는 혼자였어요. 차는 정상이었는데 커브길에서 갑자기 바퀴가 미끄러졌어요. 차 옆에 몸을 숙인 사람, 그림자를 봤고 그 후에 핸들이 굳었어요. 통제력을 잃었어요. 눈물 한 방울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민준의 전화 소리를 들었어요. 그가 확실히 그녀를 깨우지 말라고 했어요. 뒤에 서 있던 김 간호사님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제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진술입니다. CCTV 자료와 통화 목록과 대조하겠습니다. 강인하게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민 씨, 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꽉 잡았고 지훈 선배는 조용히 제 어깨에 손을 얹고 속삭였습니다. 넌 긴 길을 걸어왔어. 한 걸음만 더 가면 돼. 정의는 내 편에 설 거야. 모두가 돌아간 후 저는 피곤했지만 결심에 찬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반격할 것이고 증인을 매수하려 할 것이며 심지어 다시 한번 해치려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제게는 목소리가 있었고 아버지와 지훈 선배 그리고 김 간호사님이 곁에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하나의 맹세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 당신이 발버둥 칠수록 당신의 본성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날 뿐이야. 당신이 무릎 꿇고 용서를 빌 날이 가까워지고 있어. 마침내 그날이 왔다. 평소 조용하던 병실이 경찰, 아버지, 지훈 선배, 그리고 김 간호사님이 모두 모이면서 갑자기 비좁아졌다. 나 수미는 그곳에 누워 있었다. 손은 여전히 약했지만 심장은 세차게 뛰고 있었다. 내가 기다려온 순간이 코앞에 다가왔음을 알았다. 한 경찰관이 서류철을 펼치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통 CCTV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각에 수민 씨의 차량 바퀴 옆에 한 남성이 몸을 숙이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대조 결과 체형과 걸음걸이가 민준 씨와 일치합니다. 또한 통화 기록을 통해 사건 전후로 민준 씨가 한 자동차 정비사와 여러 차례 연락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그 정비사는 민준 씨의 요청에 따라 브레이크를 조작해 미끄러지게 만들었다고 자백했습니다. 방 안은 침묵에 잠겼다. 아버지는 내 손을 꽉 잡았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김 간호사님은 큰 짐을 내려놓은 듯 한숨을 쉬었다. 지훈 선배는 믿음과 빛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경찰은 계속했다. 수민 씨가 회복 기간 동안 남긴 음성 녹음 파일도 확보했습니다. 당신이 날 해쳤어라는 말은 증인 김 간호사님의 진술과 함께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자료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리고 민준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고 유리도 창백한 얼굴로 뒤따라 들어왔다. 두 눈은 퀭했고 입술은 떨고 있었다. 그는 모두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란 듯했다. 한 경찰관이 일어나 엄숙하게 말했다. 민준 씨, 당신이 아내의 사고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었다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수사에 협조해 주시죠. 민주는 창백해져서 더듬거렸다. 아닙니다. 제가 아니에요. 잘못하셨습니다. 저는 아내를 걱정했을 뿐입니다. 아버지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이 짐승 같은 놈, 내 딸이 강인하지 않았다면 너 때문에 조용히 죽었을지도 몰라. 감히 여기서 부인하는 거냐? 민주는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공포와 원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입을 열려고 한 걸음 다가왔지만 내가 먼저 목소리를 냈다. 내 목소리는 여전히 쉰 소리가 났지만 한 단어 한 단어가 방 안에 분명하게 울려 퍼졌다. 당신이 날 해쳤어. 용서하지 않을 거야. 모두가 멈칫했다. 그 순간 나는 목이 더 이상 떨리지 않는 것을 느꼈다. 약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오랫동안 쌓여온 모든 분노와 억울함이 담겨 있었다. 유리는 주저앉아 흐느껴 울었다. 죄송해요.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어요. 저도 그 사람한테 속았어요. 민주는 유리를 노려보며 으르렁거렸다. 입 닥쳐. 네가 이별면 우리 둘 다 죽는 거야. 경찰이 즉시 다가가 그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 민주는 발버둥치며 소리쳤다. 후회하게 될 거야. 전부 조작이야. 나는 억울해. 하지만 더 이상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유리는 얼굴을 감싸고 울며 진술을 위해 끌려갔고 그는 수갑이 채워진 채 밖으로 끌려나갔다. 그의 저주 섞인 목소리는 긴 복도 속으로 사라졌다. 방 안이 다시 조용해지자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가 나를 품에 안고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수민아, 네가 해냈어. 내 딸은 정말 강인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억울한 일 겪지 않을 거야. 지훈 선배가 옆에 앉아 내 손을 잡고 속삭였다. 네가 이겼어, 수민아. 내 목소리는 너 자신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진실을 밝혀냈어.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김 간호사님도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말했다. 수민 씨, 당신은 연약한 여성도 악에 맞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가장 힘든 날들 동안 당신 곁에 있을 수 있어서 자랑스러웠습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쉰 목소리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모두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강하게 살아갈 거예요.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구름을 뚫고 방 안을 비추었다. 나는 다시 태어난 것 같았다. 수많은 고통과 길고 긴 침묵의 날들이 끝났다. 나는 더 이상 병상에 미동 없이 누워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살해당할 뻔한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생존자였고 승리자였다. 내 마음속에서 하나의 약속이 울려 퍼졌다. 이제부터 나는 내 목소리로 살아갈 것이며 다시는 그 누구도 내 입을 맑게 두지 않을 것이다. 청취자 여러분, 수민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지만 그 여우는 우리에게 오랫동안 많은 생각을 하게 할 것입니다. 연약해 보이고 병상에 미동 없이 누워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세상의 동정을 받던 한 여성이 결국 최후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강인함은 손과 발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지와 믿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뛰는 한 인간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옛말에 하늘에는 눈이 있어 악한 자는 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음모를 꾸미는 자들은 한동안 세상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히 숨길 수는 없습니다. 진실은 빛과 같아서 감추려 할수록 터져나올 때 더욱 찬란합니다. 민준과 유리는 법의 심판뿐만 아니라 양심과 인과의 심판이라는 마땅한 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역경 속에서 우리는 맑은 마음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딸을 항상 지켜주는 아버지, 강 회장님이 계셨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결국 따뜻한 품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친구이자 평생의 동반자였던 지훈 선배는 그녀를 믿고 길고 어두운 밤을 함께 걸어주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용감한 증인 김 간호사님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에는 선한 사람의 작은 행동 하나가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의 어느 순간 수민 씨가 될 수 있습니다. 약하고 절망하고 무력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항복하지 않는 한 인생은 항상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줍니다. 수민 씨의 이야기는 하나의 목소리로 끝을 맺습니다. 어둠을 걷어내고 진실을 밝히고 새로운 미래를 열기에 충분한 하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의와 진실을 위해 목소리를 낼 용기만 있다면 빛은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